오늘도 피곤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20대 주변에 있는 분 물어봤더니 손학규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큰 이낙연, 손학규, 뭐 정대철 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2030은 거의 모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영향력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라는 거고 사실 이제 이 대선판이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지를 하니까 뭐 이해는 여러모로 이해는 하는데 김문수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지지 선언을 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오. 김문수의 놀라운 집권 의지, 추진력이 있다. 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조롱으로 들렸죠? 근데 저는 이제 손학규 뭐 전 대표라고 할까요? 이분이 그래도 과거에는 뭐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 하면 잘할 사람 1위 뭐 이런 식으로 뽑히기도 했고 굉장히 그래도 유능함을 많은 부분들에서 인정을 받아왔던 분인데 사람은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마지막이 지금 너무 망가진 것 같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욕망과 어떤 화에 꽂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의 2인자인 한덕수를 지지했다. 내지는 김문수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그래도 손학규 그러면 좋은 정치인이라는 판단을 한 10%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저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까 판단력이 다시 한번 너무 이상해요, 재차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김문수의 어떤 점을 봤냐고 했더니 놀라운 집권 의지를 체감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로 김문수는 내가 되고 싶어 그 욕망을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집권 의지는 이재명 후보죠. 이 집권 의지는 뭐 테러를 당해도 이겨내고 뭐 모든 거 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권 의지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학규 대표가 47년생이거든요. 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의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이렇게 됐나? 자기랑 나이 차이가 덜 나는 순서대로 지금 지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덕수가 49년생. 그다음에 이제 이번 후보 중에서 김문수가 51년생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김문수만 버리면은 이제 황교안 그다음에 이재명까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손학규라는 정치인을 보면 약간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낙연 그리고 뭐 조금 더 넓히자면 약간 김부겸 이런 분들이 좀 떠올라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지는 굉장히 좋고 또 바른 말을 거의 합니다. 바른 그렇죠. 말을 말로는 말로만 보면 틀린 말은 거의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지지를 못 받을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 물론 성찰. 예, 성찰. 근데 물론 이제 뭐 손학규 전 대표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뭐 아까도 뭐 막걸리 먹고 뭐 등산 얘기 하시던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뭐 정치를 더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맞는 말 하는데 지지가 안 붙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낙연, 손학규, 김부겸 이분들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장관 지내고 총리 지내고 뭐 정치 커리어 화려하죠.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 또 네. 기득권에 대해서 어디를부터 좀 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민 수준을 너무 못 쫓아온다. 전 그 부분이 이분들이 가진 한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거 본 것도 아닐까요? 손학규가 김문수랑 얘기를 해본 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 문장에서 대단한 사람이다와 함께 얘기하신 놀라운 집권 의지와 추진력. 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윤건희를 이겨내고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이 원내에서 핍박도 이겨내고 한덕수를 이겼어. 그런데 대선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야, 이거 전당대회까지도 내가 당대표로 간다. 무조건 추진력이 있게 가겠다, 이 사람은. 그걸 믿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선거가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플러스 요인보다는 주변에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김건희를 연상케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신명이 개봉을 한다는데 이름부터가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이 김명신이거든요. 근데 영화 제목이 하필이면은 신명인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신명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 권력을 주려는 여인 윤지희와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파헤치는 저널리스트의 숨막히는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 얘기 아닙니까 이게? 김건희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티저라고 해야 되나 이 예고편 이제 좀 보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흥행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대놓고 명신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은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극화야 다큐야 나는 보는 순간 그리고 몇 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네. 김건희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비슷하게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이렇게 참배하러 가는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윤석열이 이제 무슨 브리핑하는 거 이런 거를 그걸 구도와 이거를 너무 똑같이 가져다 썼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 열린공감 TV 뭐 그 대표가 이게 제작인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그건 몰라가지고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정치적인 뭐 이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라고 했다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의 반대자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을 텐데 네. 중도층에서 많이 볼까 너무 좀 조금만 빼지. 저는 뭐 이게 예고편을 보는 순간 그 김규리 씨가 이 맞아. 주인공이더라고. 나는 그 싱크를 여기 그 제가 뭐라고 했죠 기자회견 예전에 김건희가 했었잖아요. 그 학력 위조. 맞아요. 네. 당사에서. 네. 그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기자회견 장면이 있어요. 여기가 예고편에. 네. 근데 여기에 그 칠했더라고 이것을 여기를 하얀 검게 머리 숱 많아 보이게. 이거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다. 우리 김윤희 평론가님 말처럼 저 티저 영상을 봤는데 대통령 후보 김석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 아내가 무속하고 연구한 데 있다는 거? 그거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거든요. 너무 똑같아도. 혹시 예. 술을 좋아하나요? 왠지 그런 부분도 옆에 또 맥주잔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보고 싶어지긴 하네. 그런 아니 게 들어가 근데 있을지. 저는 이 영화가 뭐 약간 좀 노골적으로 사실은 뭐 김건희 씨를 뭐 타겟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러면 명신인데 뒤집어서 신명했으니까 우리 구교영 앵커님 뭐 교형이면 형교 뭐 형교한 이렇게 거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형교 그러면 구교영 앵커님 네. 떠오르니까. 근데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선에 임박해서 네. 만약에 이제 개봉이 돼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이 너무 괴롭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망각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는 좀 김건희 학에 대한 정리 교과서 같은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뭐 기회 되면 보러 가려고 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인지. 아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건희 이슈가 안 꺼지고 계속 나오니까 대선판에 국민의힘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김용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앞에 제가 보기엔 100명 정도 있어요 지금 김용태 앞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당 대표기도 하고 뭐 있지만은 앞에 진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여전히 숨죽이고 있다라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다른 걸 떠나서 김건희 특검은 4번에 걸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반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뭐 이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페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반대를 하면서 김건희 문제에 사과를 하면은 김건희의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정권 교체가 돼야지만은 김건희 문제가 진상 규명이 되겠구나. 역설적으로, 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이게 김문수가 다시 잡으면은 물론 이제 전 정권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친윤들 살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김건희 건이 수사하면 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은폐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검찰들이 지금까지 하는 짓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더 돼야 되는 이유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네. 김용태 위원장 이런 처신 계속 맨날 긴급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어제는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은 반대하는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가지고 논다고 저는 봅니다. 논다. 국민들을 갖고 노는 행위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과에 ABC가 빠져 있는 게 사과는 이제 주체가 중요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무엇에 대한 마지막으로 방지책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한 번 믿어볼 수 있는 건데 다 빠져 있어요. 주체 김용태가 핵심입니까? 물론 공범 중에 1인일 수는 있겠지만 몸통이 아니니까 사과가 성립되지 않고 이거 사실상 대리 사과입니다. 대리 사과고 두 번째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 행위 이렇게 뭉뚱그려놨어요. 그렇죠. 과거 행위 뭐 김건희가 태어난 거? 김건희가 유치원 간 거? 김건희가 무슨 뭐 초등학교 들어간 거? 뭐 과거 행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뭔데? 그러니까. 장난하는 네. 거예요 장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우려를. 아니 헤아리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김건희 특검법 왜 막았냐?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고 지지해줬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따져묻고 있는데 헤아리지 못했다. 이거 완전히 축소 은폐죠. 마지막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 정도의 이 정치력과 이 정도로 국민을 갖고 노는 행태를 보이면요. 이거 사과 갖고 안 돼요. 한 글자를 바꿔야죠. 용태. 태자를 써야죠. 사퇴. 사퇴를 써야 돼. 사퇴. 이거는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진짜 의원직 사퇴하면 믿어줄게요.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에요. 이건 윤석열 김건희 책임도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책임은 범행 저지른 거 검찰권 막은 것까지가 그들이 책임질 범위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막은 건 국민의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김용태 의원은 108분의 1의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정말 반성하고 내 탓이요 상복 입고 정말 국민들 앞에 진정성있게 사과한다고 그렇지. 하면은 사과 가지고 안 되죠. 사퇴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 네.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말 국민을 가지고 놀고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지. 저 아유. 국민 기만 저 개사과 시즌 3 아, 시즌 정확합니다. 3로 봅니다. 시즌 3로. 왜냐면 한 기자분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네.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특검법도 저희가 찬성해야 되겠다. 이런 아예 없어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그때도 심지어 검토해보겠다. 그러니 그 얘기야. 검토해보겠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당은 진짜 안 될 것 음, 같은 게 지금 김용태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놀이하는 것 같아요. 놀이하는 정말 것 같아. 가벼워 보이고 신난다. 목소리만 뭐 근엄하게 깔더라고요.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목소리 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무성공 갖고 있는 지금 주인공인데 거의 지금 대선 놀이 막 흥분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후보도 지금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렸고 비대위원장도 둘 다 지금 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 당은 그래서 안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 대표니까 당론으로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반대해 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곤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가 지금 딱 그 얘기가 들으면서 저는 딱 그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다면 제가 앞장서서 특검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최상병 특검 때 최상병 특검 했을 아니 윤석열이 본인이 네. 예. 서사가 똑같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그러네. 또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래도 미진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도 했었구나.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김건희는 거짓말을 잘하고 더럽고 가식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김용태가 이런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더 강력하게 특검법을 도입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랬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못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게 또 정치인의 책임이고 또 그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아니 김건희 문제로 이 나라가 지난 2년 반 그리고 그 김건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계엄도 일으킨 배경이 된다라는 거를 누구도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끌어온 게 누구며 이제 와가지고 무슨 검찰 수사 뭐 미진아 옛날 제 친구의 첫사랑 이름이 미진이었어요. 미진이. 아 진짜로 미진이 제가 고백할 때 도와줘서 지금 반그 기억이 났어요. 미진이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의 첫사랑.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미진이를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국민들이 저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아까 그렇죠. 우리가 뭐 신명? 신명. 죄송합니다. 그 신명 그 영화 보는 거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판단을 못하면요
그냥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그 젊은 비대위원장 앉혀놨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윤상현. 야, 재서봐. 다 잊어버려 국민들은. 그렇지. 옆에서 또 끄덕끄덕 배우잖아요. 네. 똑같다 김용태. 다 똑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국민들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면은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하고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면 뭐 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눈앞에 있는데 샤넬백 건진 법사가 유경옥이라는 그 김건희 비서한테 한 번 준 줄 알았는데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2번이나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부가 쌍으로 지금 일을 치고 있죠.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대선이라는 게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방적 투표를 보통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방적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 심판을 하는 거는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가 좀 더 성격이 그렇죠. 강하고 네. 대선은 어쨌든 정권은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이 있지만은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보는데 뭐가 됐든 끊임없이 이거를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로 만들어와. 끌고 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번을 받으면 검찰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2번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 사실은 우리 기억할 그 최재형 목사가 지금 그때 얘기했잖아요. 디올백 주면서 가방 들고 쫙 줄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 네. 건진이 2개 준 게 이게 다겠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이 2건이 다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했을 때 선물을 몇십억 받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제 해명을 하는 게 너무 좀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건희의 수행 비서이고 코바나 컨텐츠 때부터 15년 2년인데 지금 건진 법사의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건진 목사의 부탁을 받고 핸드백을 2번 밖으로 갔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의 이건 그냥 부정부패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김건희를 보고 줬겠습니까? 김건희가 가진 권력, 그 뒷배를 보고 줬을 텐데 그 권력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잘 나갔다고 치면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됐던 네. 그 배경을 보고서 사실상 김건희가 이제 수금을 하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부패이고 거기에 뭐 비서만 동원됐겠습니까? 뭐 운전기사 뭐 다 파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재형 목사님이 그 선물 주고 나서 나오는데도 뒤에 듀티프리 다 봤잖아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듀티프리, 면세점 듀티프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듀티프리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지금 이 뭐 건진이니 뭐 천공이니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문제까지 이게 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노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맞아, 뭐 가장 예. 먼저 시작해서 가장 마무리까지 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쪽과 함께 온 사람인데 네. 뭐 그 사람들은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집중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하면 저는 다 나온다고 봐요. 왜? 김건희 핸드폰 뭐 10개 있다면서요. 뭐 10개인지 15개인지 모르겠지만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포렌식하고 다 보면 다 범죄 거기에 거의 일람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우스워진다. 아니, 그리고 반드시 건진 정리해야 법사 됩니다. 전성배 씨가 네트워크 본부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정리했다고 했었는데 아. 검찰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도 김건희가 전성배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건진 법사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의 영부인과 통화를 한가로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건진 이제 주의보를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내렸어요. 근데 건진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뭔가 맞아, 이렇게 돈을 맞아. 받으려고 예. 한다라고 해서 건진한테 주의보가 내려갔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캠프에서 맞아요. 우리랑 기억나요. 관계 없는 예. 사람이다 네트워크 본부에서 내보내고 근데 그게 기폭제가 됐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라인이 이게 로비가 먹히는 거고 실세인 줄을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다가 건진이구나. 아예 공표를 해주니까 그 이후에 네. 그 기업들의 그게 폭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제 정권에 이제 공식으로 뭐 서열들이 있었고 이제 비공식으로 우리가 맨날 뭐 천공이냐 명태균이냐 뭐 이제 있었잖아요. 그거 압도적으로 건진이었다는 거.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력으로 보면은 네. 건진이었고 이게 정말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건진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아까 전에 핸드백 이제 샤넬백 핸드백 같은 경우는 그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건희를 수행했고 행정관이 됐던 유경옥 씨한테 자기가 지시를 해가지고 바꿔오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바꿔온 거를 100만 원 바꿔온 것도 200만 원 더 줘서 바꿔온 거를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믿지도 않지만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건지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 게 그냥 청와대 행정관을 자기가 그냥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수족처럼 부려. 수족처럼 부릴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거를 자인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네. 중앙일보에서 전성배한테 공천을 청탁했다는 사람을 의혹을 받는 사람이 멘트로 이제 코멘트가 실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이 전성배 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셌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독해를 해보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전성배야. V0 김건희, V1 윤석열, V2 전성배쯤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박관천 당시 그 행정관이 공개했을 때도 그 과거에 서열 순위 정리할 때 뭐 최순실 그리고 정윤회 정윤회. 그다음에 박근혜 네. 3등. 그러니까 지금 2등 하나 올라갔어요, 지금. 박근혜 때보다 2등으로 순위 승진은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전성배. 지금 이렇게 서열 정리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라는 자를 뽑아놨는데 자기에게 부여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그 권한의 신성성과 그 권한의 무게와 책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자기 배우자지만 자기 집안 단속도 하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제가해서 일단 걸려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뭘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 꼭두각시고 그냥 술만 먹고 매일 방구만 뿡뿡 끼는데 그냥 딱 하나 앉혀놓고 야 전성배 일로 와 또 뭐 명태균 일로 와 다 해가지고 뭐 수금하고 뭐 이권 있으면은 아 그거 해 지시하고 완전히 대통령 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국정농단은 박근혜 표고 이거 국정농락이다. 농락이다. 농락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주물러 한 농단 거죠. 수준이 아니다. 농단보다 한다는 네. 얘기죠. 국정농락이다. 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음. 참 이 나라에 망가졌다는 게 참담하고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이 권력을 이렇게 농락했다는 네. 게 정말 국민들이 너무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요